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증가세는 완만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다음 달 중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겨울 유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란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만 5,545명입니다. 한 주 전보다는 1,0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도 112명 줄었습니다. 다만 전반적 유행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6만 7천여 명, 한 주 전보다 약 2,000명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커진 확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달 중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겨울 유행이 오래진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벌써 한 2달간 유행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점을 확인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되었다. 대부분 고령층인 위중증 환자 수는 악화일로입니다. 25일 기준 592명으로 넉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위중증 환자 수는 다시 583명으로 이틀째 500명 후반을 가리켰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로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현재로선 의료 대응 역량만 온전히 충족하는 상황.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정점 이후 안정화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 시점은 1월을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편 동절기 추가 접종용 백신으로 모더나 BA.4.5 개량 백신이 도입되면서 18세 이상 성인이 선택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 2종, 모더나 2종 등 4종으로 늘었습니다. BA.4.5 기반 모더나 개량 백신은 이번 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자들의 접종은 내년 1월 2일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시 중단했던 전장현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위와 선전전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과 서울시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1조 원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 끝에 6천억 원대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길 시위를 멈춰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장현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요구한 예산 중 0.8%인 106억 원만 증액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장현은 오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무책임한 서울시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관용의 원칙보다 무책임의 원칙부터 먼저 반성하시기를, 시민의 불편을 이야기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장현을 상대로 5억에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와 전장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인력을 12,000명 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일환인데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첫 감축인데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입니다. 이 소식은 이은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44만 9천 명의 2.8%인 12,442명을 줄여나가기로 한 겁니다. 먼저 정원 1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 이를 통해 연간 7,6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였고 정원 대비 감축률이 높은 곳은 대한석탄공사입니다. 감축 대상 인력은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석탄 생산량이 줄어든 석탄공사의 현장 인력처럼 본래 사업과 무관한 인력, 필요성이 적어 폐쇄하는 해외지사나 비대면으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을 의식해 신규 채용에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서 감축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어떤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말씀. 다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채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윤정입니다.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과 같은 인격권에 일종의 재산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기존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수주 기자입니다. 재작년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무단으로 가짜 화보집을 만드는 걸 금지해달라면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것은 부정한 경쟁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후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무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가지는 권리가 됩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한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특정 동작이나 자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과 같은 인격권에 일종의 재산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타인이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속도 가능하며 상속 이후에는 3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법조항만 있었는데 기본법인 민법의 이를 명문화해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출연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만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의 언론 활동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법이 통과되면 수백만 원에 그치던 관련 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태국에 4개월간 머물다 귀국한 50대 남성이 뇌수막염 증상으로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었습니다. 사람의 뇌를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이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전 세계 호수, 강과 온천 등 따뜻한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되는데요. 국내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아메바로 인한 사망자는 태국에서 4개월간 머물다 귀국한 50대 남성입니다. 지난 10일 귀국 직후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구토, 목 경직 등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숨졌는데 검사 결과 원인은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었습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전 세계 호수, 강과 온천 등 따뜻한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됩니다.
수영을 하다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코를 통해 들어와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감염됩니다. 다만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로 직접 침투해서 뇌를 파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률이 높은 편이죠.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된 이래 2018년 기준 전 세계 381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 46건, 멕시코 3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40년간 외국인 여행자를 포함 17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발병서부터 사망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질병이라서요. 아직 치료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파울러 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을 여행할 때 수영 등 레저 활동 삼가와 깨끗한 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